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의 제목은 Grounded Language Image Pre-training으로 글립으로 불리는 논문입니다. 저자는 UCLA의 학생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인턴을 하면서 쓴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쉬는 2021년 12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CBPR 2022에 억셉됐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클립이었습니다. 클립은 이미지 레벨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모델인데요. 이건 클립은 그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세멘티컬리 리치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버 태스크와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가 쉽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전 태스크는 이러한 이미지 레벨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더 파인 그레인한 언더스탠딩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레벨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태스크로 대표적인 것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리 있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리즌 레벨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그런 태스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OD와 프레이즈 그라운딩, 그리고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싱그래프 언더스탠딩 등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요 오브젝트 디텍션과 프레이즈 그라운딩에 그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레이즈 그라운딩이란 OD랑 비슷한 태스크인데요. OD랑 다른 점은 OD는 카테고리를 찾는 건데, 그 오브젝트를 찾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찾는 건데, 이거는 나온 프레이즈가 주어진 다음에 그 나온 프레이즈가 이미지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그러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플리커 30K 엔티티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이미지당 5개의 캡션이 있고 그 캡션에 있는 그 나온 프레이즈들이 노테이션이 되어 있고 각 나온 프레이즈가 이미지에서 어떤 리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레이즈 그라운딩 태스크가 프리트레인 태스크로 적합하고 프리트레인 태스크로 사용될 때 효과적이고 스케일러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과 프레이즈 그라운딩을 하는 그라운디드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인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 그라운디드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을 줄여서 글립이라고 부르고 이 모델의 그 특징으로는 듀얼 인코더 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딥 크로스 모달리티 퓨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립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디텍션과 그라운딩을 통합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프레이즈 그라운딩처럼 다시 리포뮬레이트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디텍션과 그라운딩 태스크가 서로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웹에서 크롤링한 매시브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많은 비주얼 컨셉을 학습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그 티처 모델을 하나 두고 티처 모델을 이용해서 웹에서 크롤된 데이터를 어그멘트 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글립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로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그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 어댑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제로샷 성능과 아니면은 퓨샷 성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파라미터를 학습함으로써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잘 어댑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립은 이렇게 글립과 마찬가지로 듀얼 인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인코더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 피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각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 피처의 파지티브 페어는 시밀러리티가 높아지도록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도록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그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 같은 태스크에서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그 제로샷으로 인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다이헤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이나믹 헤드라는 논문에서 나온 구조입니다. 이거는 CBPR 2021에 그 나왔던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객체의 크기나 아니면 형태나 태스크에 상관없이 디텍션을 잘하는 헤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요 스케일 어웨어 어텐션에서 그 어텐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는 이 스파셜 어웨어 어텐션에서 하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 태스크 어웨어 어텐션에서 어텐션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구조로는 먼저 그 스케일 어웨어 어텐션에서는 스케일 어웨어 어텐션에서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여기 지금 파이 L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스케일 어웨어 어텐션 부분인데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각 레벨의 피처맵 중에서 실제 객체 특성을 잘 나타내는 피처맵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 S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 스파셜 어웨어 어텐션인데요. 이거는 그 저희가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고도 알고 있는 리세티브 필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객체 형태에 맞는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파이 C로 나타나는 태스크 어웨어 어텐션은 그 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각 채널별로 현재 태스크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어텐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헤드 모듈은 입력 벡터와 출력 벡터의 쉐입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랑 투 스테이지에서 사용 방법이 좀 다른데 원 스테이지에서는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투 스테이지에서는 이 스파셜 어웨어 어텐션과 그 태스크 어웨어 어텐션 사이에 ROI 풀링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는 그 각 이 모듈을 6개로 붙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이헤드 모듈을 설명드린 이유는 요 글립에서 다이헤드 모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립을 설명드릴 건데요. 네, 글립의 인풋으로는 요 위에서 나타나는 이 텍스트랑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두 가지 태스크를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과 프레이즈 그라운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카테고리 라벨의 이름을 점으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먼저 만듭니다. 프레이즈 그라운딩은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캡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캡션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센텐스는 텍스트 임베딩을 거쳐서 그 텍스트 피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텍스트 인코더가 버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스윈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비주얼 피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그 텍스트 피처랑 비주얼 피처는 여기 그 딥, 딥퓨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 리파인 되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리파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온 리파인된 비주얼 피처와 이 텍스트 피처는 클립과 마찬가지로 콘트라스티브 러닝으로 그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높아지도록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비주얼 인코더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비주얼 인코더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가 디퓨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 다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네. 이렇게 다이 헤드 모듈을 거치면은 요, 요 비주얼 피처는 요 텍스트 인풋에 컨디션 돼가지고 조금 더 리파인된 비주얼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이 헤드 모듈. 이 다이 헤드 모듈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헤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퓨전이라고 표현된 요 모듈이 그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 피처를 퓨즈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헤드 모듈은 지금 그 비주얼 피처가 들어가서 리파인된 비주얼 피처가 다시 나옵니다. 텍스트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크로스 어텐션으로 네, 퓨전 어, 아, 다이헤드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헤드와 같은 역할인데 기존의 헤드보다 더 좋은 점은 스케일이나 그 형태나 아니면 그 형태나 잠시만요. 스케일과 형태와 그 태스크와 상관없이 디텍션을 잘하도록 디자인이 된 헤드입니다. 네. 이 두 개는 최종적으로 리파인된 그 텍스트 피처를 의미합니다. 그 화살표가 지금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이헤드 모듈의 최종 아웃풋은 여기 O1부터 ON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네. 위에 있는 것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해당하는 텍스트 임베딩이고요. 그 태스크에 따라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는 위 줄에 있는 임베딩만 나오게 되고 프레이즈 그라운딩을 할 때는 요 아래줄에 있는 그 임베딩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음, 그래서 텍스트 임베딩과 그래서 지금 이것의 의미는 이미지를 인코딩 해가지고 그 리즌 피처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O1부터 ON까지 리즌 피처가 뽑혔는데요.
O1부터 ON까지 리즌 피처가 이 워드 피처와 다 바운딩 박스가 리즌 피처요. 요 다이헤드 모듈로 꼽습니다. 아, 음, 사실 여기에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코드를 봤는데 그 제 생각에는 요 비주얼 인코더에 RPN이 있는데 요 RPN에 로컬라이제이션 로스 RPN에서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 리즌 피처를 구한 그 학습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학습입니다. 네, 리전 정보가 있습니다. 아, 리전 프로포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버튼은 먼저 이 센텐스를 그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단어 단위로 자른 다음에 단어 단위로 버튼은 그 워드 임베딩을 뽑습니다. 음, 각 단어와 그 각 리전의 파지티브 매치가 되는 것은 시밀러리티가 높아지도록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네거티브 페어로 매치가 되는 거는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도록 콘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그, 네, 전부 다 학습합니다. 그 헤어 드라이어는 그 토크나이저에 따라 헤어랑 드라이어로 두 개의 토큰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워드 임베딩을 의미. 네, 요 인풋에 대한 네, 이 인풋은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거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리전 피처를 의미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식으로 센텐스가 들어가고 프레이즈 그라운딩은 이런 식으로
네, 프레이즈 그라운딩은 woman holds a blow dryer wearing protective goggles라는 텍스트가 들어가서 그 버튼을 이용해서 워드 임베딩을 뽑게 됩니다. 아니요, 그 워드마다 각 워드마다 임베딩이 생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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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그 워드 임베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 나오면 이 비주얼 그 이 리전 피처를 퓨전해가지고 리파인을 리파인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요 그 리전 피처를 고려한 그런 워드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리전 피처는 먼저 비주얼 인코더로 리전 피처를 먼저 처음에 뽑는데요. 이 리전 피처는 다시 이 워드 임베딩을 고려하면서 이 워드 임베딩을 퓨전하면서 계속 리파인을 해서 리파인된 그 리전 피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워드 임베딩과 그 리전 피처는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높아야 되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시밀러리티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이 표현하는 것은 그 오가 의미하는 것은 인코딩을 거친 요 전체 과정을 거친 그 리전 피처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나온 리전 피처랑 요 W는 지금 그 워드 임베딩들을 의미합니다. 요 그 리전 피처와 워드 임베딩을 다 프로덕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 스코어는 타겟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타겟은 파지티브 페어끼리는 1이 들어가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0이 들어가는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 논문에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NLP 파서를 이용해서 나운 프레이즈를 찾은 다음에 그 나운 프레이즈의 그 파지티브 페어에 해당하는 그 나운 프레이즈끼리는 다 파지티브 페어로 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그 OD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라벨을 나열하고 점으로 구별을 해서 센텐스 형태로 프롬프트를 주게 되고요. 프레이즈 그라운딩은 기존에 있는 그 캡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퓨전 과정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디퓨전 과정을 먼저 그 이전에 나온 비주얼 피처랑 그 이전에 나온 텍스트 피처를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그 퓨즈된 비주얼 피처와 그 텍스트 피처를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지듀얼하게 기존의 비주얼 피처랑 그 퓨즈된 피처랑을 더한 후에 그 다음에 헤드를 거쳐서 다음 비주얼 피처, 리파인된 비주얼 피처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피처도 헤드 대신에 버트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리파인된 그 텍스트 피처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그 주어진 데이터만 학습한 게 아니라 웹에서 컬렉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캡 4 밀리언이랑 캡
30 밀리언이라는 웹 콜렉트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웹으로 콜렉트 한 다음에 티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수도 라벨을 하고 그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성능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웹으로 콜렉트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는 그 GT가 없는데요. 그 GT가 없는 것은 NLP 파서를 사용해서 나온 프레이즈를 찾은 다음에 나온 프레이즈를 찾은 다음에 그 나온 프레이즈랑 그 리전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수도 라벨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스튜던트 모델이 왜 티처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그 티처 모델은 몇몇 컨셉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백신이라는 만약에 개념을 모른다고 치면은 백신이라는 개념을 모르지만 스몰 바이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서 이 백신이 어떤 것인지를 어, 백신이 어떤 리즌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수도 라벨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은 그 티처 모델은 백신을 모르지만 백신이라는 컨셉을 알 수 있게 돼서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5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고 디퓨전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이 A 모델입니다. 그다음 B 모델은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디퓨전을 사용한 모델이 B 모델입니다. 그다음 C 모델은 B 모델에서 그라운딩 데이터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그다음 아무것도 붙지 않은 글립 타이니 모델은 캡션 데이터를 추가한 모델이고, 그다음에 또 글립 라지 모델은 더 많은 그 캡션 데이터와 더 많은 디텍션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학습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360이라는 데이터셋은 66만 개의 이미지와 36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골드 G 데이터는 그 80만 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플리커 30K 아, 비주얼 게노 캡션 GQA 이러한 그 사람이 어노테이트한 데이터셋을 합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캡 4밀리언이랑 캡 24밀리언은 앞서 설명드린 웹 콜렉 데이터를 그 티처 모델로 그 수도 라벨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4OD 데이터셋은 오브젝트 365, 그 다음에 오픈 이미지, 비주얼 게놈, 이미지 넷 박시스라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코코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성능이란 그 파인 튜닝한 성능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패스트 RCNN에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보다 글립 타이니에서 그 제로샷으로 했을 때가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요걸 기준으로 그라운딩 데이터를 요 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요 아래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을 경계로 성능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라운딩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당시에 해당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LVIS라는
그 벤치마크에서 제로샷 성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MDTR은 그 MDTR은 인풋으로 이미지랑 센텐스가 주어지고 주어진 문장과 관련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MDTR에서 이 미니벨이라는 스플릿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LVIS는 그 레어한 카테고리는 굉장히 레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어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오버피팅 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미니벨 같은 경우에는 이 레어 그 각 카테고리별로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5천 개의 밸리데이션을 뽑은 그러한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B가 그라운딩 데이터를 추가한 거고 C가 거기서 캡션 데이터를 추가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 데이터셋을 추가할수록 레어한 데이터에서 그 성능이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레어한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그라운딩 데이터나 캡션 데이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음,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부터 이제 그 그라운딩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큰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라운딩 태스크인 플리커 30K 엔티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 첫 번째 줄, 그 세 번째 줄은 그라운딩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거고 이 네 번째 줄은 그라운딩 데이터의 그 디텍션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한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디텍션 데이터가 그라운딩 태스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성능 향상폭이 미미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빨강색에서 표현된 것은 캡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을 표현을 한 건데요. 캡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부터 성능 향상폭이 큰 것으로 보아 그 캡셔닝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했을 때 이런 그라운딩 태스크에서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에서 이 홀수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만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고 이 짝수 번째는 지금 그라운딩 데이터셋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라운딩 데이터셋을 추가하여 학습한 것인데요. 그라운딩 데이터셋을 추가로 학습했을 때 더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라운딩 데이터셋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한 환경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13가지의 데이터셋을 로보플로우에서 그 13가지를 정해가지고 했는데요. 어떤 데이터셋이 있냐면 먼저 에고핸드라는 것은 사람의 손을 찾는 그러한 벤치마크이고 그다음에 팟홀이라는 것은 그 어떤 도로에 그 홀을 찾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Summer Dog and People은 사람과 열화상 이미지에서 사람과 개를 찾는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이러한 이, 아, 이렇게 프리트레인 할 때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 이피션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가로축이 지금 그 퓨샷에서 샷의 넘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세로축은 에버레이지 AP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 지금 글립 라지 모델이고 이 빨강색이 다이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글립 라지 모델에서 원샷으로 한 거랑
요 다이에드 모델에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학습한 거랑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글립은 그 퓨샷 트레이닝만으로 다운 스트리밍 태스크에 잘 어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립이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여러 다운스트리밍 태스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것의 가능성을 보는 실험을 몇 가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뉴얼 프롬프트 튜닝을 해서 그 다운 스트리밍 태스크에 어댑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지금 스팅레이를 찾는 디텍션 태스크인데요. 스팅레이를 찾을 때 스팅레이라고 하는 것보다 스팅레이 그다음에 그 스팅레이를 설명하는 서술어를 붙여서 디텍션을 했을 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서술어를 붙였을 때 4.6에서 9.7로 에버레이지 프레시전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풀 모델 튜닝과 프롬프트 튜닝, 그다음에 리니얼 프로빙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오른쪽 X축이 의미하는 것은 샷의 넘버를 의미하고 요 세로축은 에버레이지 프레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실선으로 표시된 게 풀 모델 튜닝이고 그 밑에 있는 선이 프롬프트 튜닝이고 희미하게 표현된 실선이 리니얼 프로빙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튜닝과 풀 모델 튜닝은 갭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그 다이헤드 모델과 비교했을 때 글립에서 이 둘의 갭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글립에서도 큰 모델로 갈수록 갭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글립이 다운 스트리밍 태스크에서 다운 스트리밍 태스크에 잘 적은 수의 파라미터 튜닝만으로 잘 어댑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으로는 글립은 오브젝트 디텍션과 프레이즈 그라운딩을 통합하여 오브젝트 레벨의 랭귀지 어웨어, 그다음에 세멘틱 리치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립은 그 제로샷과 그 파인 튜닝 세팅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그 지난번에 정수가 발표했던 글립 버전 2 모델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립 버전 2 모델은 2022년 6월에 나온 모델인데요. 글립과 다른 점은 이렇게 그 인트라 샘플뿐만이 아니라 인터 샘플 간의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점과 그다음에 마스크 랭귀지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파인 그레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